안녕하세요, 멀티맨입니다. 오늘은 제 모션 그래픽 오프라인 수업에서 학생분이 질문을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학생의 질문은 이런 레퍼런스를 찾아서 이 레퍼런스대로 한번 제작을 해보고 싶다라는 질문이었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동그란 쉐입이 점차 스케일이 커지는 것 같아 보이고요. 마치 이 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 이렇게 빠져들죠. 이런 빠져드는 느낌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고자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새로운 컴포지션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저는 컴포지션 이름은 메인이라는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스웨이트는 풀 HD 사이즈로 1920-1080 사이즈로 만들 거고요. 초당 프레임은 25프레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듀레이션 같은 경우는 앞에서부터 10분 초 프레임인데요. 저는 일단은 1분짜리로 컴포지션을 하나 생성해 주도록 할게요. 1분짜리로 컴포지션을 이렇게 생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OK 버튼 눌러주시면 컴포지션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컬러에 대해서 가이드된 이미지를 같이 제가 웹하드를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색상들을 가이드 색상으로 좀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로 생성할 이미지를 지금처럼 이렇게 타임라인에 불러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가이드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가이드 레이어로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해당하는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에 그 위쪽에 보면은 가이드 레이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가이드 레이어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이 해당하는 레이어는 가이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가이드 레이어로 지정이 되었을 때의 장점은 뒤에 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엘립스 툴을 이용해서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주도록 할 건데요. 동그라미를 반듯하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Shift 키 누르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반듯한 동그라미를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의 색상 같은 경우는 이 Fill 컬러를 클릭을 해서요. 이 Fill 컬러 쪽에 보게 되면 스포이드 모양의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요. 이 스포이드를 딸깍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색상을 쭉 빨아들일 건데 이 노란 색깔로 빨아들일 거예요. 그런 다음에 OK 버튼 눌러주시면 이 노란 색깔의 동그라미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앵커 포인트, 일단은 컨트롤 알트 홈키 눌러서 앵커 포인트 위치는 이렇게 센터 쪽에다가 배치를 해줄 거고요. 컨트롤 홈키를 눌러서 일단 이 화면 중앙에다가 이 동그라미를 배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의 크기는 뭐 어떤 크기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크기는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쉐이프 레이어가 하나 생성이 됐는데요. 쉐이프 레이어 스케일 조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스케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0%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숫자는 X축, 뒤에 있는 숫자는 Y축. 그래서 너비와 높이에 대한 퍼센테이지로 크기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Alt 키를 누르면서 이 스탑워치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Expression Scale이라 해서 표현식을 통해서 행동의 자동화 혹은 반복 같은 것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션 표현식 같은 경우는 자바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기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다가 뭐라고 기입을 할 거냐면 일단 기존에 있는 글자들은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글자는 지우고 S는 이 스케일이죠. S는 타임 곱하기 50. 타임 명령 같은 경우는 초당 값이 1씩 바뀌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타임 곱하기 50, 그러니까 초당 값이 1씩 바뀌는 거에 있어서 50배로 빨라져라 라고 하는 명령어고요. 뒤에다가 세미콜론을 붙여줘서 이 구문은 끝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엔터키를 눌러주시고요.
엔터키를 눌러서 괄호 열고 S, S라고 입력을 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이 너비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숫자, 뒤에 있는 부분은 높이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숫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일단 동그라미가 사라져요. 그죠? 동그라미가 사라지고 플레이를 해보면 동그라미가 점차 커집니다. 지금 저렇게 커집니다. 끝도 없이 커질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스케일을 자동으로, 이게 키프레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도 지금처럼 크기를 무제한으로 이렇게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크기를 늘려서 보니까 지금 이 동그라미에 스트로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스트로크는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트로크에 있는 이 파란 색깔 글자를 선택해 주시면 스트로크를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옵션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맨 앞에 있는 버튼, 논 버튼을 눌러주시면 스트로크를 사라지게 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이 쉐이프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요. 이 쉐이프 레이어 같은 경우는 프리컴포즈를 해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쉬프트 C, 프리컴포즈 이렇게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컴포지션 이름은 쉐이프 1이라고 하겠습니다. 쉐이프 1.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프리컴포즈가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프리컴포즈를 하냐면, 다시 프리컴포즈를 푼 상태에서 보여드릴게요. 푼 상태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 쉐이프 레이어를 여러 개를 사용한다, 컨트롤 D를 통해서 이렇게 복제를 하겠죠. 복제를 하면 복제된 쉐이프 레이어의 스케일도 여전히 같은 퍼센테이지를 지니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타이밍을 달리 표현한다, 타이밍을 달리 표현한다면 스케일도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같은 명령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똑같은 스케일로 사용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타임바를 이렇게 뒤로 밀었을 때 같은 크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쉐이프 레이어는 프리컴포즈를 했습니다. 프리컴포즈를 했고요. 컴포지션 이름은 쉐이프 1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인디케이터를 조금 앞쪽에다가 배치를 해두고요. 저는 이 쉐이프 1 컴포지션을 컨트롤 D 키를 눌러서 복제를 해주도록 할게요. 복제를 해준 컴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펙트 필 이펙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필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제너레이트 폴더에 필이라고 하는 이펙트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필 이펙트 이렇게 넣어주시면, 필 이펙트 같은 경우는 이펙트 컨트롤에 있는 이 컬러의 색깔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컬러가 빨간색이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색깔이 채워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컬러에 보시면 여기도 아이드로퍼 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아이드로퍼 툴을 이용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째 컬러를 꼭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하는 색깔로 채워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 쉐이프 1 컴포지션 또 복제를 하고요. 복제한 친구 같은 경우는 아이드로퍼 툴로 세 번째 컬러를 주입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복제를 하고요. 복제한 친구는 스포이드를 네 번째 컬러로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복제를 해주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이 이제 다른 컬러의 동그라미들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동그라미들은 각각 똑같은 크기로 점점 크기가 커지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 컴포지션들은 모두 선택을 해줄 거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타임라인에 보면 저는 타임 코드 형태로 이 시간이 나타나고 있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이 타임 코드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프레임 단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요. 저는 10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인디케이터의 위치가 10프레임 위치로 이동이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컴포지션들을 모두 선택을 하고요. 모두 선택을 하고 단축키 Alt
Alt와 꺽쇠 가로, 요 꺽쇠 가로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한번 눌러볼게요. 컴포지션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Alt, 꺽쇠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타임바가 뒤쪽이 잘려지게 되는 부분을 보실 수 있어. 이렇게 길이를 짧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편집 프로그램에서 마치 이게 뒤쪽을 싹둑 자른 것 같이 이 뒤쪽을 잘라내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맨 밑에 있는 쉐이프 1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면서 맨 위에 있는 쉐이프 1을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쉐이프 1 컴포지션들이 다 같이 선택이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위쪽 메뉴에 보시면 애니메이션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키프레임 어시스턴트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시퀀스 레이어즈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오버레이 옵션은 체크하지 않을 거고요. 일단 이 상태에서 OK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 지금처럼 10프레임 단위로 시간이 끝나면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컴포지션이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끝나면 그 위에 있는 컴포지션이 실행되는 형태로 이 타임바가 이렇게 배열이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지금 보시면 맨 밑에 있는 컴포지션이 먼저 플레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컴포지션이 플레이가 되는 형태로 타이밍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시 컨트롤 Z 언도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맨 위에 있는 컴포지션을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르면서 그 맨 밑에 있는 이 쉐이프 1 컴포지션을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시퀀스 레이어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요번에는 반대로 이 타임바가 배열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시퀀스 레이어를 사용하실 때는 가장 먼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맨 밑에 있는 컴포지션 선택하고, 그다음 Shift 키 누르면서 맨 위에 있는 컴포지션 선택을 해줬고요. 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시퀀스 레이어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OK 버튼 눌러주시면 타이밍이 각각 달라지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 모든 컴포지션들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뒤쪽 길이를 이렇게 쭉 늘려줄 거예요. 끝까지 늘려주겠습니다. 어떻게 되냐?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 5가지 컬러의 동그라미가 점차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5가지가 점차 커지는 것처럼 또 계속 반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쉐이프 1 컴포지션들은 다 선택을 하고요. 밑에 있는 가이드 레이어까지 같이 선택할까요? 밑에 있는 가이드까지 같이 선택을 해서 전체를 선택했습니다. 컨트롤 Shift C 프리 컴포즈를 해줄 건데요. 이때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 가이드 레이어가 지금 있는 상태죠. 저는 쉐이프 2라는 이름으로 프리 컴포즈를 해줄 거고요. OK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이드로 생성한 레이어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삭제가 된 건 아니고요. 이 쉐이프 2 컴포즈 안에 들어가면 여전히 가이드 레이어는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이렇게 가이드 레이어로 지정을 해주면 프리 컴포즈를 했을 때 상위 컴포지션에서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이 쉐이프 2 컴포지션을 여러 개를 복제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개수만큼 복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인디케이터를 어떻게 옮길 거냐? 일단 복제하기 전으로 좀 돌아가서 타이밍만 좀 맞춰보고 복제를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동그라미들이 쭉 커지는데, 저는 한 60프레임 정도 지점에서 쉐이프 2의 복제한 컴포지션을 이렇게 한번 타이밍을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조금만 더 앞으로 당겨도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앞으로. 그래서 간격을 적당하게 이 타임바를 조금씩 움직이면서
간격을 좀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55프레임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잘 보세요. 다시 이 쉐이프 2 컴포지션은 앞에 0초 0프레임에서 스타트하게 만들어 놓고 이 컴포지션 자체를 여러 개를 이렇게 복제를 해요. 여러 개를 이렇게 복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의 위치는 55프레임 정도 위치를 시켜놓고 모든 컴포지션들은 다 같이 선택해서 Alt 꺽쇠 이렇게 눌러주시면 뒤쪽을 잘라줄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맨 밑에 있는 컴포지션 선택하고 Shift 키 누르면서 맨 위에 있는 컴포지션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중간에 있는 컴포지션들이 다 같이 선택이 되는데요. 여기다가 애니메이션,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시퀀스 레이어를 이렇게 또 배열을 합니다. 그리고 뒤쪽 길이는 끝까지 이렇게 늘려줄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봅시다. 플레이 해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행동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계속 생기죠? 뭔가 빠져나오는 것 같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컴포지션들은 다 같이 선택을 하고 너무 컴포지션의 개수가 많으니까 하나로 묶어준다는 의미에서 또 프리컴포즈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컨트롤 쉬프트 C 쉐이프 3라는 이름으로 컴포지션을 하나로 다 묶어주도록 하겠고요. 컨트롤 K 키를 눌러서 컴포지션 설정 창으로 갈 건데 전체적인 듀레이션은 10초만 저는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10초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초당 프레임이 25프레임일 때 듀레이션이 250프레임이면 10초겠죠. OK 버튼 눌러서 컴포지션 길이를 짧게 만들 거고요. 0초 0프레임에다가 인디케이터를 옮겨놨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타임바를 앞으로 이렇게 좀 당겨 주셔서 이렇게 쭉쭉쭉쭉 당겨 주셔서 처음부터 화면에 이 쉐입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이 정도 타이밍으로 이동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렇게 빠져드는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했고요. 여기서 조금씩 더 꾸며주도록 할게요. 이 컴포지션에다가 이펙트, 옵틱스, 컴펜세이션 이 이펙트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넣어주시면 여기에는 이제 필드 오브 뷰라는 것이 있는데 시야 각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FOV가의 값이 이렇게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지금처럼 이렇게 마치 어안 렌즈처럼 말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밑에 보시면 리버스 렌즈 디스톨트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 요거를 눌러주시면 반전이 됩니다. 아까는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요번에 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팽창이 되는 듯한 느낌으로 왜곡이 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before, after 보시면 이 가장자리로 가면 갈수록 점차 이렇게 넓어지면서 마치 이 홀 안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 같은 것들을 표현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 오브 뷰 값을 적당하게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이 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듯한 느낌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좀 깊게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필드 오브 뷰를 한 100 정도 표현해 봤습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지금처럼 아까보다 이 홀 안쪽에 있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이 되겠죠.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조금 왜곡을 주도록 할게요. 그냥 동그라미는 좀 재미가 없어 보여서 터뷸런트 디스플레이스라고 하는 이펙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톨트 폴더에 있고요. 왜곡을 주는 대표적인 이펙트입니다. 터뷸런트 디스플레이스를 이렇게 딱 넣어주시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지금 터뷸런트로 되어 있고요. 어마운트가 50일 때 지금처럼 왜곡이 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플레이 해보면 지금처럼 왜곡이 들어가죠. 왜곡의 양이 너무 많다라고 한다면 이 어마운트 값을 이렇게 살짝 줄여주셔도 돼요. 지금처럼 살짝만 왜곡이 들어가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왜곡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어마운트 값을 이렇게 늘려보셔도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왜곡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상한 것 같아요. 적당하게만 왜곡을 주시면 재밌는 느낌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 애니메이션 메뉴에 있는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시퀀스 레이어라는 기능들을 좀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스케일이 이렇게 무제한으로 커지는 익스프레션 같은 것도 활용해 봤고, 옵틱스 컴펜세이션이라는 이펙트도 이렇게 활용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기타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부분 있으시면 레퍼런스 영상을 제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고, 분석이 끝나게 되면 지금 저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